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GSAT 수리 논리 첫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출제 경향 분석, 일단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대표 문제 유형, 기출 유형, 공략까지 좀 같이 가보는 시간이에요. 아마 시험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번 강의 통해서 처음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 중에서 그 GSAT 과목이 많진 않지만 수리하고 이제 보통 추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리 논리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우리 점수를 얻는 것이 조금 많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문제 유형을 좀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목표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 참고하시고요. 바로 우리 내용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수리 논리라고 하는 과목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기본 수학 이론 공식을 이용한 계산 능력과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 그죠? 계산이나 또는 자료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주로 보는 그런 이제 그 과목이 되죠. 전체 20개 문항이 제시가 되고 있고 3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20문항에 30분이라고만 이제 보게 되면 문항수 대비 시간이 좀 길어 보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문항수 이제 한 문항 1분꼴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 20문항 30분. 그때 아마 이제 풀어보시면 절대로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계산도 많이 필요하고 자료에 대한 이해도 또 정보도 많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풀 것인가 버릴 것인가 또는 풀었을 때 어떤 정도의 그 스킬로 좀 더 시간 단축을 할 것인가 이런 요령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죠. 자, 크게 유형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용 계산 문제 유형과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인데요. 자, 유형별 비중은 이렇게 돼요.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년 상반기 그 출제 비중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응용 계산이 2문항 정도, 그리고 자료 해석이 18문항이라고 해서 지금 10%, 90% 이렇게만 보게 되면 자료 해석 문제 유형 위주로만 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응용 계산 문제 유형이 한 2문항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익혀두게 되면요. 시간 단축을 훨씬 많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시험을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용 계산의 문제 유형도 좀 자세히 좀 다뤄볼 거고요. 자료 해석의 문제 유형도 풀이하는 스킬, 자료 보는 방법 많이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은 이 정도가 되고 있고 물론 구성에 대한 변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GSAT가 이전까지는 수리에서 응용계산 문제가 5문항에서 6문항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서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유형 출제 여부에 대해서는 뭐 딱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응용계산과 자료에서 이외에는 뭐 추가적인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난이도를 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편입니다. 물론 평이하다고 하는 것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평가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도 또 쉽지도 않은 전반적인 그 중간 정도 난이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응용계산은 대부분 간단한 계산으로 풀이 가능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난도가 낮았다. 좀 더 쉬운 편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쉬운데도 풀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이제 그 다른 쪽에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고 또 빠르게 또 정답 내고 개수 확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응용 계산에 대한 문제 유형도 우리가 좀 그 접근을 해보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볼 예정이고요. 자료 해석은 응용 계산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 관리가 어렵긴 했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문제 풀이 시에 답이 명확하게 도출되도록 수치가 깔끔하게 출제되었다. 계산이 많이 복잡하거나 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뭐 계산이 좀 간결하거나 그리고 해석에 대한 것이 많이 꼬아져 있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로 갑니다. 하나의 선택지 내에서 두 대상을 각각 계산한 후 비교해서 옳고 그름 판단해야 되는 까다로운 선택지도 출제가 되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선택지와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선택지가 골고루 출제가 되어서 평이한 편이었다. 자료 해석의 문제 난이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응용 계산으로 가볼게요. GSAT 핵심 정리 핸드북, 우리 이제 교재에도 그 핸드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원별 세부 공식을 반드시 암기합니다. 일단 공식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스킬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풀이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정석풀이를 알고 난 뒤에 플러스 알파에 있으면 분명히 더 의미가 있지만 스킬만 아는 것은 문제풀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식 알고 정석풀이도 알고 해설지풀이도 참고하시고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야만 시험장에서도 어떻게 나와도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한 암기한 공식을 적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학 이론과 공식을 확실히 익히고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공부하실 때 풀이를 암기하시면 안 돼요. 공식은 암기가 필요하지만 풀이 방법을 이거는 이렇게만 풀면 된다라고 암기해버리면 다른 문제에서 적용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가 왜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것. 그죠? what 말고 how to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고 그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응용력을 키우는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자료 해석에 대한 내용 볼게요. GSAT 핵심 정리 핸드북에 수록된 자료 해석법을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물론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우리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시긴 하겠지만, 문제를 보실 때 그 자료가 자꾸 낯설게 보이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잘 읽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문제풀이까지 가기 전에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면서 이 연습을 하시는 것이 자료에 좀 더 적응력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덜 낯설게 좀 익숙하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본 교재 해설의 빠른 문제 풀이 팁, 교재 풀이 팁도 있습니다. 좀 더 좀 편하게 푸는 방법들, 그리고 강의에서 얘기 드리는 것까지 해설지, 그리고 내가 푸는 방법, 그리고 강의에서의 내용, 그리고 풀이 팁까지 다 보셨을 때 나한테 뭐가 제일 맞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그럼 나한테 뭐가 맞는지 그 선택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시간 단축을 하는 건 무조건 이제 우리 가능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응용 계산에 대한 것 중에 유형 특징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조건과 숫자를 정리해서 식을 세우고 답을 도출하는 유형의 문제. 뭐 주로 그렇습니다. 조건 갖고 식 세워서 답 내는 문제 유형. 전체 중에서 2문항에서 6점, 6문항까지 나온 적도 있어서 이 정도에 대한 범위로 좀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실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파트예요. 한 문항당 약 80초 내에 풀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항당 80초, 물론 80초 정도에 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적당한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한 30-40초 내에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경우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라는 걸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응용계산 유형은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유형으로만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응용계산 뭐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출제 여부 없고 그냥 이 유형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최근 출제 경향 다시 볼게요. 응용계산 유형은 출제 비중이 낮긴 하지만 그 전체 20개 중에서는 뭐 낮은 편이긴 하죠. 매 시험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안 나오진 않습니다.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다양한 수학 이론이나 공식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간단한 계산으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출제돼 난도는 좀 낮은 편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도 난이도에 대한 것도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어렵던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좀 쉽게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확보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시험에서는 30대 직원, 이거 각각 이제 시험에서 나왔었던 그 소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의 수 조장을 2번 할 때 확률이나 또는 경우의 수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뭐 금액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나오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 문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예제 문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제 볼까요? 식을 도출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죠. 작년에 가기업은 A 신사업과 B 신사업에 총 12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 A 신사업은 6% 수익률을, B 신사업은 1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가기업이 A 신사업과 B 신사업으로 총 9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작년 B 신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였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 문제는 예제 문제다 보니까 교재 보시면 문제 아래쪽에 바로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참고해서 연립 방정식 기본 형태로 풀이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지금 이것을 좀 다르게도 보려고 해요. 보통 제가 뒤에서 문제 풀 때 그 농도 문제를 풀 때요 가중 평균이나 원리를 활용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면 A 신사업과 A 사업이라고 볼게요. A 사업과 B 사업의 전체 총 투자 금액 합은 120억.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A는 6% 수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B는 10%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합쳤을 때 어쨌든 전체 사업으로 총 수익액은 9억 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구할 것은 그러면 전체 수익률은 얼마일 것인가 최종적인 결과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갔을 때는요. 자, 그러면 수익률 구하는 식이 뭘까요? 전체 금액에서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 이게 수익률이죠.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 이거 구하시는 건데요. 전체에서 이것에 대한 곱하기 100, 한 퍼센트값, 900 나누기 120 해서 구하는 거 가능할 수 있고 조금 다르게도 볼게요. 이제 자료 해석 문제를 가게 되면 우리 퍼센트 비율을 구하는 거 계산 진짜 많이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 비율을 구할 때 제가 이제 비율 쪼개기라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여기서 미리 맛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항상 모든 비율은 분자가 분모값을 얼마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하는 거, 이게 비율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서 분자를 막 찾아가 보시는 거예요. 대략 뭐 10%, 5%, 1% 값을 막 구해보면서 가까이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1% 값을 먼저 구하면 분모에서 1%면 두 칸 들어간 위치 1.2인 거죠. 1.2. 자, 근데 9 가까이 가야 돼요. 한 7배 가볼까요? 7배?
자, 1.2에 지금 7배에서 7% 구했더니 8.4가 나옵니다. 8.4. 아직 덜 갔습니다. 9까지 하려면 좀 더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1.2의 절반 0.6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0.5%라고 한 것이 이제 0.6이에요. 이것의 절반인 거니까, 그죠? 0.6.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분자값 9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7.5%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이 처음 보시는 경우는 좀 낯설고 저게 더 어렵지 않은가, 저걸 어떻게 막 저 숫자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찾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점점 하시다 보면 10%, 5%, 1%, 뭐 0. 이 정도 가지고 이걸 막 찾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계산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뒤에서 많이 연습해 보기로 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서 얘를 찾은 거고 그 비율값이 7.5%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것은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A는 6% 수익 올렸죠. B는 10%였거든요. 그죠? 근데 합쳤을 때 최종 수익률을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이걸로 구해봤더니 그게 7.5%가 나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 A하고 B가 투자 금액이 똑같이 60억씩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A가 B가 이걸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두 가지의 비율의 최종 결과 비율은 딱 중간값 8%가 나왔어야 돼요. 동일한 투자금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합쳐서 구한 최종 투자 비율은 그냥 딱 중간값이 나왔어야 됩니다. 반영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과 10의 최종 수익률이 7.5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원래 금액이 1대1의 비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중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7.5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숫자가 될까요? 원래 중간은 8인 거거든요. 근데 7.5는 그러면 6, 위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A하고 B 중에서 A를 더 많이 넣었나 보다예요. 이거는 놀이터 시소처럼 지렛대로 보시면 돼요. 6하고 10의 양이 똑같으면 결과 합쳐서 구한 비율이 8에서 여기서 만났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7.5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이쪽이 더 많았나 보다, 무거웠나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소에서도 우리가 무거운 사람이 중심에 좀 더 가깝게, 거리 가깝게 앉게 되고 가벼우면 그만큼 거리를 더 뒤로 앉아야만 균형을 맞춰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 해석인 거거든요. 가까우면 그 양이 더 많았나 보다, 땡겨왔으니까. 멀었으면 그 양이 더 적었나 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과까지의 거리하고 실제 그 양을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비례 크로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6하고 7.5까지 먼저 숫자 차이가 적어보시면 여기 1.5 차이죠. 10과 7.5 차이 구하시면 2.5 차이예요. 그래서 이 거리하고 실제 반영된 비율은 반대라고 했죠. 가까우면 그 양이 많았던 거고 거리가 멀면 그 양이 적은 거니까 거리하고 양을 반대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크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한번 크로스 해주시는 거예요. 몇 대 몇인가요? 2.5 대 1.5의 비율로 넣으면 그럼 결과는 7.5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2.5 대 1.5면 한 번 더 좀 더 정수비로 바꿀까요? 2.5 대 1.5 하면 5 대 3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 대 3. 그러면 전체 12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5 대 3으로 불려면 A하고 B를 얼마씩 넣었던 것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려는 것은 이제 B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 대 3은 전체를 8로 봤을 때 8분의 3, 8분의 5인 거죠. 우리 구할 것은 이쪽이에요. B에 대한 값. B에 대한 값 여기를 구한 겁니다. 그 줄 동일한 위치로 쭉 가로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120억짜리를 8분의 3으로 나눴을 때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구하시는 겁니다. 자, 구했더니 지금 45가 나오네요. B의 원래 총량은 시작값은 45였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4번.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은 이제 농도문제 풀거나 가중평균 활용할 때 정말 많이 제가 쓰게 될 풀이 방법이고요. 한번 이해를 딱 하게 되시면 방정식보다 훨씬 더 그 시간 단축을 하기에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계산 과정도 좀 덜하기 때문에 오류가 날 가능성도 적은 편이에요. 물론 나는 이 방법이 더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방정식 하는 방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만 아니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하나는 6%, 하나 10%. 근데 최종적으로 합쳐서 구한 총 비율은 7.5%. 두 개가 동일한 양으로 반영됐다고 하면 결과는 중간 딱 8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들어간 금액의 양의 비율이 1대1이 아니었음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이에요. 그래서 거리비를 반대로 바꿔야만 그 반비례니까 들어간 양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서 바꿔서 2.5 대 1.5. 5 대 3 바꿨고요. 총량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각각 비율대로 금액을 구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물론 이 첫 번째 문제 유형이 그 응용계산의 대표 유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볼게요.